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한수학입니다. 오늘은요, 역함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뭐요? 역함수.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역함수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역함수란, x, y를 바꾸는 거예요. 즉, 잘 봐요. x에서 y로 가는, 반드시 역함수는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별표. 1대1 대응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역함수가 존재해요. 알겠습니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오케이? 네. 집합 F가 있는데요. 얘는 X에서 Y로 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집합이죠. 네. 근데 1대1 대응일 때만, 오직 1대1 대응만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해요. 근데 얘를 역으로 한단 말은 반대로 한단 말이죠. X에서 Y로 가는 거 아니고 Y에서 X로 온다. 이거를 저희가 기호를 F 인버스라 써요. F 인버스. 역함수라는 뜻입니다. 즉, Y equal fx라고 저희가 함수를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표현을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역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f 인버스 y는 x 이렇게 fx x y를 바꾸는 요 개념을 저희가 역 반대로 한다. 인버스가 반대로 뜻이에요. 반대로 f 인버스 y는 x 이렇게 나오는 거를 역함수라고 그래요. 역함수. 이런 관계를 역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요, XY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Y를 정의역으로 갖게 돼요, 반대로. 그지? 네. Y를 정의역으로 갖죠. 그러면 X는 뭐죠? X를 이번에는 공역으로 갖는 이런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진다. 이를 저희는 역함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정리 한번 봅시다. 함수 F가 있어요. X에서 Y로 가는. 당연히 역함수가 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일 겁니다. 1대1 대응이 있을 때 저희는 그 역함수를 F 인버스를 y에서 x로 반대로 존재하고 표현은 이렇게 한다. y equal fx의 역함수는 x equal f 인버스 y다. 즉, 잘 봐요, 여러분. 네, 인버스 여기 있네. f 인버스. 잘 보세요.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면, for example, 예를 들면 3이 f 인버스 2의 값은 3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f 인버스 2의 값은 3이에요. 얘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뭔 말이냐? 그러면 얘는 F3이 2였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얘가요? 뭔 말인지 XY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 X 들어갔고 여기 Y가 들어갔죠. 오케이? XY로 바꿔주면 돼요. 얘가요? 네.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역함수 개념이에요. 자, 다시 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죠. X에서 Y로 가는 F가 있어요. 네. 그러면 F 인버스 역함수는 Y에서 Y에서 X로 반대로 가요. 알겠습니까? 그럼 뭐가 바뀌죠? 그렇죠. X 원래 있던 정의역이 공역이 되고 원래 있던 공역이 뭐가 돼요? 그쵸? 정의역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저희는 역함수라고 정의합니다. 넘어가서 역함수의 전제 조건 와 중요하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뭐라 그랬죠? 그쵸?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요. 뭐하고 같은 말이냐? 함수 F가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밑에 그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그림 봐봐요. 1대1 대응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왜냐하면 X 값이 같은 Y 값으로 이렇게 몰리죠. 그죠? 이래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역함수 만들면 이렇게 가버린다. 그럼 얘가 함수입니까? 함수의 정의 어긋나죠.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하지가 않는다. 역함수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뭐 1대1 대응이 아니면 걔의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1대1 함수도 아닙니다.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1대1 대응인 경우에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요. 1대1 대응이죠. 이런 경우는 역함수를 구해보면 이렇게 왔던 애가 반대로 간다 그랬죠. 그죠? 네, 반대로 가죠. 이렇게 반대로 가죠. 그러면 함수가 되네요. 따라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왜? 1대1 대응이니까. 알겠습니까? 정말 중요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대1 대응만 오케이?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넘어가세요.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y equal fx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라 하면
얘는 결국 y equal f 인버스 x를 구하란 말이죠. 역함수 구하는 순서는요. 먼저 첫 번째 1대1 대응인지 확인한다. 왜? 1대1 대응이 아니면 그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관해서 푼다? x에 관해서 푼다. 지금까지는요. 저희는 함수는 y equal 이렇게 배웠어요. y equal fx y equal fx 역함수를 구하려면요. 얘를 바꿔줘요. 어떻게? x equal 꼴로 바꿔줘요. 알겠습니까? y equal fx를 x equal 꼴로 바꿔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xy를 바꿔주시면 역함수가 나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정역하고 치역이 바뀌죠. 자, 이때 함수, 역함수의 정역은 함수 fx의 뭐가 돼요? 치역이요. 치역. 알겠습니까? 역함수의 치역은 뭐가 돼요? 그렇죠? 함수 fx, y equal fx의 정역이 돼요. 즉, 바뀐답니다. 반대로. 알겠습니까? 바뀐다는 뜻이요. 네, 요거 중요합니다. 개념. 그리고 여기 별표 f 인버스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아닌 경우에 반드시 정의역을 표시해 주어야 된다. 즉 다른 말로 할게요. 역함수의 정의역이 안 적혀 있으면 실수 전체. 역함수의 정의역이 안 적혀 있다면 실수 전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역함수의 정의역이 네, 실수 전체가 아니면 반드시 뭐 표시를 해줘야 돼요. 역함수가 네, 정의역이 어떻게 되는지. 뭐 예를 들면 네, 정의역이 x 바 x는 뭐 이런 식으로 실수전체가 아니면 반드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예제로 갖고 역함수 직접 한번 구해볼게요. y equal x 플러스 5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네.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럼 먼저 어떻게 하라 그랬죠? 1대1 대응인지 확인하죠. 오케이. 1대1 대응 막네요. 그러면 next. 다음으로는요. x에 관해서 정의해 주셔야 돼요. x는 이렇게 되면 5가 1로 넘어가서 y 마이너스 5. 이렇게 x는 정의됐죠. 맞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y의 위치를 바꿔주면 걔가 역함수로 있어요. 요렇게 나오네요. 오케이. 얘가 역함수예요. y equal x 플러스 5의 역함수는 y equal x 마이너스 5. 처음에 x에 관해서 정리를 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y를 바꿔준다. 잊지 맙시다. 그리고요. 네. 정의역을 나타내야 되는데 정의역이 실수 전체죠. 이 경우는. 맞습니까? 네. 여기서 y 이 치역이 y가 갖는 이 치역이 여기서는 역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될 건데 치역이 실수 전체니까 정의역 또한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반드시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면 반드시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요 개념까지 넘어가서 역함수의 성질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별표 3개 치고 시작합니다. 역함수의 성질. 자,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가고요. g라는 함수는 y에서 z로 가고 h라는 함수는 z에서 w로 가는 모두 1대1 대응이겠죠. 예, 그래야지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알겠습니까? 각각의 역함수를 f 인버스, g 인버스, h 인버스를 할 때, 자, 여기 있는 거 3개 다 아주 중요해요. 잘 봐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 다시 합니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 자기 자신. 원래대로. 집합에서 여집합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죠. A집합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요? 자기 자신. 이렇게 됐죠. 맞습니까? 명지에서도 이런 게 있었죠. 부정. 나 피해 나시면. 네. 부정의 부정은 원래대로. 오케이? 네. 같은 개념이죠. 알겠습니까? 역함수의 역함수. 돌린 거에 다시 되돌리면 원래대로. f의 역함수.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입니다. 알겠습니까? 항등함수 i가 있다. 오케이? 그러면 역함수 두 개를 앞에서 배웠던 합성함수요. 역함수 두 개를 합성하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항등함수. 다시 합니다. 역함수 두 개를 합성하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항등함수. 오케이? 그리고 요 개념도 있죠.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요. 그럼 두 함수는 무슨 관계다? 그렇죠. 역함수 관계다. 다시 합니다. 두 함수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왔어요. 따라서 두 함수는 무슨 관계다? 그렇죠. 역함수 관계입니다. 여기 있네요. 함수 f와 합성한 결과 항등함수가 나온다면 그 함수는 f의 역함수란 뜻이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것도 알아둡시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는요. 이렇게 f하고 g가 위치가 바뀝니다. 이해갑니까? 네. 반드시 알아둬야 될 개념이네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는요. f하고 g의 위치가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세 개를 합성해서 그거의 역함수는요. 그렇죠. 위치가 이렇게 바뀝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겠죠. 맞습니까? 자주 나와요. 네. 왜? 합성함수하고 역함수가 섞여 있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갑니까?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f하고 g 위치가 바뀐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해가시죠? 반드시 알아 놓읍시다. 마지막 역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역함수의 그래프. 역함수의 그래프는요. 자, 요거 알아두세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얘 그래프는 그 역함수 y equal f inverse x 그래프가 있으면 그 두 함수의 그래프는 어디에 대칭이다? y equal x에 반드시 대칭이다. 알겠습니까? y equal x에 반드시 대칭이다. 여기 그림 봅시다. y equal fx 그림이 요렇게 생겼어요. y equal fx 그림이 요렇게 생겼어. 네. 그러면 그 역함수 y equal f inverse x는 요렇게 생긴다고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네. 근데 그렇게 그려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 역함수들은 반드시 여기 y equal x라는 이 직선과 대칭이 됩니다. 역함수란 것 자체는 y equal x라는 이 직선에 반드시 대칭이 됩니다. 반드시 대칭이 돼요. 요거는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역함수가 만약에 만나게 되면요. 네. 역함수가 만약에 만나되면 그 만나는 지점은 네. 그 만나는 지점은 반드시 어디예요? 그렇죠? y equal x 위에 있는 거. 다시 합니다. 두 역함수가 교점을 이루겠죠. 만나는 점은요. 반드시 어디 위에 있다? 그렇죠. y equal x 위에 있다. 알겠습니까?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별표 3만 개. 자, y equal fx 얘 역함수를 y equal f inverse x라며 그 두 그래프는요. 반드시 직선 y equal x의 대칭이고요. 만약 교점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교점이 어디 위에 있다? 그 두 함수의 교점은요. 이 두 함수의 교점은 반드시 y equal x 위에 있다. 이해가요? 이해갑니까? 자, 예를 들어 y equal fx가 있고 그리고 y equal 걔의 역함수 f inverse x가 있는데 이 두 그래프가 만난대요. 어디서 만나냐? 3,3에서 만난대. 맞습니까? 이 두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이 3,3이에요. 얘는 어디 위에 있다? 반드시 y equal x 위에 있다. 맞네요. 3,3은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2,3이라는 교점 있을 수 있나? 없지요. 예. 맞습니까? 3,2라는 교점도 없지요. 왜? 역함수, 두 그래프가 역함수라면 그 교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으니까? 그렇죠. y equal x라는 직선 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네, 이 개념 반드시 알아놓고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개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